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이크 거치대를 구매를 했는데, 거치대는 왔는데 물품 중에 구성품 하나가 안 와서, 현재는 거치를 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손으로 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토토, 그리고 프로토 대비해서 2020년 K리그 1 프리뷰 및 예상 순위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K리그가 개막을 하고요.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된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축구 전문가들의 그런 분들의 내용, 그리고 기사, 그리고 저희 관점 등을 포함을 시켜서 좀 팀별로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적 시장 현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을 다 적으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관계로 좀 아실만한 선수들, 주요 선수들 위주로만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예상 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은 또 둥글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축구는 변수가 많은 스포츠여서 이렇게 제가 보고만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위 팀이죠. 전북현대. 일단 이적 시장에서 나간 선수는 로페즈 그리고 문선민 군입대를 했고요. 신영민도 중국으로 갔고 김승대, 권경현, 한승규 이런 선수들이 나갔고요. 들어온 선수는 조규성이나 김보경, 쿠니모토 등 구자룡 선수도 있고요. 좀 영입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그런 이적 시장 자체는 잘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문선민 선수, 로페즈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좌우 날개가 공백이 생겼고요. 그로 인한 대체자의 영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보경과 쿠니모토가 윙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정통 윙어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로페즈, 문선민처럼 폭발적인 그런 화력은 보여주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역시 신영민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체자가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에 신영민 선수가 있었을 때는 작년에 전북현대를 봤을 때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만 썼다면 이번 시즌에는 정혁과 손준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는 투 볼란테 형태로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둘 것 같습니다. 모레이스 감독의 철학이 전방위적인 빌드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시즌 윙에 좀 아쉬움이 있는 전북에게 좋을지는 조금 모레이스 감독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 영입 자체는 김보경, 쿠니모토 등 K리그에서 탑급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조규성도 이적 후에 그리고 K리그2에서도 그랬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역시 전력 자체는 이런 수비형 미드필더와 윙,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력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시즌은 왠지 한 2등 정도로 이런 그 수비형 미드필더와 윙어의 공백이 좀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을 예측을 하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부경이 전북으로 갔죠. 라이벌 팀으로 갔고 김승규도 떠났고요. 믹스, 강민수, 주민규 등 약간 주전급 선수들이 나갔습니다. 반면에 들어온 선수들은 윤빛가람, 고명진, 원두재, 이청용, 조현우 이런 선수들이 맞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4-2-3-1, 4-4-1을 주로 썼던 울산 현대였는데 전지훈련 때 3백을 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선발 명단 같은 경우에도 나간 선수들이 좀 꽤 있어서 지난 시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전술 자체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키퍼에서 조현우, 수비에서는 김기, 미드필더에서는 윤빛가람, 윙엔 이청용 등 이적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감독의 이러한 쫄보 축구가 이번 시즌에는 공격적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조금 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지난 시즌에 아챔에서도 그랬고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도 그랬고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가 결국에는 울산현대가 우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번 시즌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 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현우, 그리고 이청용, 윤빛가람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었던 걸 봤을 때 물론 김보경 등 나간 선수들의 타격이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 울산이 지금 12개 팀들 중에서 가장 전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를 예측을 하고요. 작년에 3위였던 서울입니다. 이병주 그리고 이웅희 선수가 나왔고요.
들어온 선수는 오타인데 김진야 선수가 인천에서 왔고 한순규, 아드리아노 선수가 왔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타 팀들에 비해서 이적 시장에서 많은 활동이 있었던 팀은 아니었고요. 그런 이유가 더블 스쿼드가 가능해 보일 정도로 좀 두껍고요. 중원 자체도 좀 단단합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서울이 기성용 영입에 소구적이었던 이유가 중원이 이미 단단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쿼드 자체도 좋고 밸런스도 좋지만 최상위 팀들, 울산, 전북 이런 팀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고루고루 조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긴 하지만 특출나다, 이런 엄청 강하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아서 저는 그래도 상위권은 위치할 것 같은데 전력 자체가 워낙에 탄탄해서 그러나 우승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힘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4위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번째 포항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완델son과 정지용 선수가 나갔고요. 들어온 선수는 허용준이 완전 이적을 했고요. 최용준도 이수빈 선수와 트레이드가 됐고요. 팔라시오스 그리고 오닐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포항의 지금 현재로서의 장점을 봤을 때는 외국인 선수들의 공격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공격진, 기사에서는 1588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앞글자만 딴 건데 선수들의 이름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일루첸코의 1, 오닐의 5, 팔로시에비치, 팔라시오스의 88 이런 식으로 이런 공격진과 바뀐 선수가 조금 적죠. 이적 시장 자체도 조금 많이 내보내지도 않았고 영입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팀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고요. 다만 스쿼드는 조금 얇은 편이긴 합니다. 완델손의 공백이 커 보이는 포항이어서 지난 시즌만큼의 그러한 완델손에 있어서 그런 역습의 형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팔라시오스가 K리그2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의 포항 전력 자체는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었을 때는 완델손의 공백을 팔라시오스가 완전히 메꿀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봤었던 팔라시오스의 모습은 완델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쿼드가 얇은 포항이어서 6위 정도 중상위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구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감독이 나갔죠. 그리고 시우두, 조현우 선수가 나갔습니다. 영입한 선수는 대안, 그리고 황태현은 U20 주장이었죠. 함영래 선수도 영입을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세징야와 정승원, 김대원 등의 이런 주전 선수들, 중요 선수들을 잔류를 시켰다는 게 좋아 보이고요. 지난 시즌 츠바사, 그리고 홍정훈이 조금 부상으로 미들에서는 츠바사, 수비에서는 홍정훈 이런 키플레이 선수가 부상으로 후반기에 빠지면서 힘이 조금 빠졌었던 대구였었는데 별탈 없이 이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구의 전력에서는 오히려 영입을 한 것만큼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지난 시즌에는 병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병행을 하지 않아서 리그에만 집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아 보이지만 조현우가 없는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타격이 있어 보입니다. 대구의 조직력 그리고 라인을 내리고 역습 플레이를 하는 그런 축구는 이번 시즌도 동일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축구 스타일 때문에 라인을 내리는 성남이나 이런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 팀들에게 무승부가 인천에게도 그랬고 무승부가 좀 많은 그런 팀이었는데 고전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런 팀들 상대로 이번에 대한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에드가 김대원의 투톱이 아닌 대한과 에드가의 투톱으로 조금 그 공격진에서의 힘으로 좀 누르지 않을까 이런 투톱이 발동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동을 됐었을 때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조현우 선수가 없는 거는 커 보이고요. 우리 안드레 감독이 물론 중요 경기에서 약간 소극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안드레 감독이 없는 부분도 좀 거부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보다 조금 떨어진 7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강원 같은 경우에는 발레티노스, 정주고, 김호준 키퍼가 나갔고요. 영입한 선수는 성남에서 인채민, 전북에서 고무열, 수원에서 신세계, 전북에서 김승대, 이번수 키퍼, 경남에서 또 영입을 했고요. 일단 강원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병수볼,
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폭풍 영입을 했고요. 멤버 자체도 좀 좋아 보입니다. 김병수 감독이 했던 얘기로는 고무열이 이번 시즌에 득점왕을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무열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고요. 용병 영입에 있어서는 조금 용병 영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영남대에서 김승대를 데리고 이제 김승대를 키웠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활용법을 잘 알고 있고, 이강인 키퍼가 지난 시즌에 조금 후반기에 좀 나오면서 아쉬웠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번 스키퍼를 영입을 하면서 그런 안정감을 조금 찾은 강원이고요. 작년에 조금 후반기에 뭐 김지현, 조재환 이런 부상 병동으로 조금 아쉬웠던 강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조금 보강도 잘 됐고 그러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가장 많이 되는 이번 시즌 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시즌 강원이 조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라인업을 봤었을 때는 예상 라인업을 봤었을 땐 가장 영입 자체를 보강 자체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용병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그런 전북과 울산에겐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번 시즌 3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 상무입니다. 상주 상무 같은 경우에는 윤보상, 박용지, 김건희, 송시호 등 이렇게 전역을 했고요. 새로 들어온 신병들은 전세진, 오세훈, 이명재, 이근호, 문선민, 박용우, 권경원 등 영입이 제일 잘 됐죠. 상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시즌 후에는 자동으로 강등이 되고요. 상주 같은 경우에 상주시는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할 것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2부로 갈 것이고, 상무도 이런 군팀도 다른 연고지로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팀 다 2부로 내려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력 자체는 나간 선수들도 있지만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조금 이런 부분 때문에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전력 자체는 좋습니다. 또 김태형 감독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좋아 보이고요. 다만 오세훈, 전세진, 김보섭 등 이번에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 일단 별탈은 없다라고 하는데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에 투입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상주가 아무래도 군팀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 짬대로 경기를 내보내기 때문에 이번에 영입된 짬 안 되는 그런 신병 선수들은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신병 선수들의 전력이 좋지만 기존에 있었던 상병장 층으로 좀 구성을 하고 그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 이 선수들이 이제 주전으로 뛰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상주는 그래도 전력 자체는 조금 리그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선수들이 기존의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 이번에 들어온 신병들이 주전으로 차지를 할 거기 때문에 리그 순위 자체는 동기부여가 없어도 한 8위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수원부터는 다음 영상으로 1부, 2부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